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JLPT N2에 합격하게 되어서 그 후기를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25년도 2월부터 다시 일본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한 번도 일본어 공부를 쉬었던 적은 없어요. 막 매일매일 한자를 공부하고 막 문법을 풀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맨날 일본어 노래 듣고 뭐 버튜버 덕질하고 아니면 일본어 아이돌 덕질하고 뭐 영화 드라마 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맨날 찾아보고 특히 저는 애니를 많이 봤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공부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서 7월에 JLPT 땄습니다. 약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천천히 했던 편이기도 하고 뭔가 원래 막 그렇게 JLPT를 따야 하는 그런 큰 이유가 없었으니까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는 유학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서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사용했던 책들은 이렇게 3개거든요. 다라건 거랑 이거는 시사일본어 책입니다. 그리고 얘도 다라건이네요. 이거 한 권으로 끝내기 복화라고 단어 N1부터 N5 모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3권 정도 썼고 저는 2월부터 6월까지는 EJU 300번 수업을 들었고 7월에는 한 달 모의고사 N2반 언어 지식이랑 문법 다녔습니다. 진짜 N2만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작년 한 달이랑 올해 한 달? 그렇게 딱 2달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EJU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EJU 자체가 N2, N1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공부라서 어떻게 보면 N2 공부 한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전에 과가 일본어 과였던 것도 있고 어학연수 다녀왔고 엔쓰리도 땄고 하니까 뭐 이게 단기간에 된 거 단기간이라고 하면 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꼭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기간이 짧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학원에 보시면 그 지금 일본어 공부 올해 2월 3월에 시작해갖고 이제 늦게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N2 붙으신 분들 꽤 많거든요. 심지어 고득점으로.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고 뭐지 제가 일본어 공부를 이제 저는 좀 꽤 오래 했지만 저도 N2를 막 고득점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간신히 커트라인 점수를 넘겨서 합격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알바를 2개 병행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알바를 2개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붙긴 붙었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러면 어쨌든 저의 탓이죠. 시간이 없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알바를 하지 않고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이제 있는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엔트 떨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다 붙고 막 공부 기간이 짧다고 해서 못 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지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 일본어 자체는 이제 당연히 저는 학원을 다녔으니까 이제 3년 전에 배웠을 때는 완전 딱 그 교과서적으로 배웠습니다. 일단 학원 다닌 이유는 저는 일단 독학이 안 돼요. 독학이 안 돼서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어쨌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에 항상 몸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집중력이 안 좋아갖고 약간 학원을 다녀야 공부가 되는 스타일. 한자 자체는 처음 외울 때는 그냥 완전 깜지했거든요. 완전 깜지했는데 여러분 절대 깜지하지 마세요. 깜지하지 마시고 그냥 그 부수라고 있거든요. 부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한자를 외우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한자를 처음 외울 때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외우면 되는데 약간 N5, N4 단어부터 먼저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N3부터 따고 싶다 하더라도 N5, N4 보고 그냥 N3 하세요. 왜냐면 어쨌든 기초 단어를 알아야 그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저는 기초를 대충 하고 넘기는 거 진짜 기초 하거든요. 기초를 탄탄히 잡고 가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N5부터 N1까지 안 오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N를 따야 한다고 해도 기초 문법이나 뭐 기초 단어들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쏙쏙 훑어보고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법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문법만 공부했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회화로 습득한 것 같아요. 회화랑 애니랑 버튜버 많이 봐서 습득한 것 같아요. 막 문법 공부를 솔직히 막 진짜 막 제대로 한 적은 올해 이제 N2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했고 나머지는 그냥 학원 이제 초반에 다녔을 때 했던 거 그거 말고는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정말 애니와 버튜버의 힘이 큽니다. 왜냐면 일상 회화적인 단어들이나 많이 쓰는 그런 것들 나오니까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씩은 했는데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저는 한자가 약하다 보니까 단어 외우는 거에 시간 투자를 진짜 많이 했고 성인은 성인 솔직히 연습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애니랑 버튜버 많이 봐서 자동적으로 됐어요. 이게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니까 어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그 일본에서 잠깐 산 6개월 기간 동안 비가 조금 튀었던 거 플러스 그 제가 휴학했었다 했잖아요. 휴학한 기간 동안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어 공부하면서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버튜버, 뭐 영화 이런 걸 그때 거의 처음 보게 됐었거든요. 제대로 본 게. 그 기간 동안 애니랑 버튜버가 제 취향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봤어요. 그냥 하루 24시간을 틀어놓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노래도 이제 K-팝만 듣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내내 매일매일 일본어를 틀어놓고 살고 듣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뚫릴 수가 없더라고요. 듣다 보면은 당연히 몰라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공부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들을 수 없고 솔직히 듣는다고만 해서 막 완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덕질하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싶고 아니면 뭐 이제 노래 가사 같은 거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듣다가 이 단어 뭐지? 싶으면 이제 그때 찾아보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노래 가사 해석해준 거 많으니까 본인 취향인 J-pop 노래 그런 거 찾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덕질하는 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덕질이 취향이 아닌데 어떡하지? 싶으면 하다못해 뭐 JLPT 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나 뭐 아니면 책 같은 거나 시? 뭐 그런 거라도 조금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NHK 뉴스 찾아보는 거 추천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뉴스 들으면서 아나운서가 말해주는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또 일본 문화나 일본의 그런 현대 상황 같은 거나 뭐 그런 어쨌든 사회, 일본 사회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냥 일단 그냥 하루에 어떻게든 1시간에서 최소 2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려고 했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랑 이제 미술학원이랑 알바를 2개를 어떻게 같이 병행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전 알바를 갑니다. 그리고 점심에 일본어 학원을 다녀오고 그다음에 점심밥 먹고 조금 쉬다가 저녁에 일본어 미술 학원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탕으로 주 5일을 다닙니다. 그렇게 주 5일을 다니고 이제 저는 평일 알바, 주말 알바 따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 알바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도 똑같이 오전에 7시부터 알바 갔었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오전에 알바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힘드니까 뭐 쉬거나 아니면 뭐 학원 숙제 같은 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일본어 공부를 좀 키나 아니면 뭐 단어 같은 걸 눈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항상 유튜브 엔트 단어장 모음 같은 거를 항상 키고 있었어요. 씻을 때도 켜놓고 뭐 밥 먹을 때도 켜놓고 뭐 버스 이동할 때도 켜놓고 아니면 손에 단어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보거나 보면은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유독 안 외워지는 거 아니면 문제 풀거나 뭐 문법 같은 거 이제 지문 해석할 때나 뭐 JLPT 청의할 때나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비슷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나오는 게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외우면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안 헤어지다가 어쨌든 제가 2월에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7월에 시험 받고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같은 단어를 계속 보고 틀린 걸 계속 틀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단어 한자는 단기간에 외우는 건 전 조금 빡세다 보거든요. 왜냐면 단어는 약간 좀 장기전인 것 같아요. 특히 한자는 약간 눈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계속 켜두고 어쨌든 그렇게 유튜브나 단어장 이런 걸 켜두면 어쨌든 귀로 계속 들리고 눈에 익혀지고 최대한 손으로 쓰진 않더라도 그리고 JLPT는 손으로 쓰는 문제가 없으니까 솔직히 눈으로만 익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본인이 히라가나 못 외웠어도 괜찮아요. 그 한자를 봤을 때 단어 뜻만 생각나면 어쨌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물론 언어 지식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언어 지식에서 히라가나만 묻는 문제 많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더 점수 올려서 이제 커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본인이 청해가 트이고 싶으면 최대한 그 일본어에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뭐 하다못해 라디오나 뭐 애니나 버튜버 뭐 노래 다 좋아요. 일단 뭐든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그냥 진짜 닥치는 대로 많이 들으면 돼요. 그냥 폰 언어 설정을 일본어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비추해요. 약간 불편하고 그리고 본인이 일본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를 바꿔놓는 건 약간 진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약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다음에 하면 그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금 너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정도? 그리고 학원 추천하냐 안 추천하냐는 일단 저는 추천해요. 저는 추천하는데 그리고 제가 미술학원에서도 이런 단기간 안에 JLPT 점수 받으셨던 분들도 다 학원 다니셨어요. 학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뭐 과외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독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학원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단기간 안에 따야 한다면 물론 독학을 할 자신이 있다면 안 다녀도 되지만 약간 자기는 집중력이 많이 없고 저처럼 좀 학원에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 타입이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냥 고민할 시간에 바로 가서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되고 제가 일본어 공부했던 걸 보여드리자면 저는 단어장이 있는데 이거를 더 틀면서 단어를 쓰면서 외웠고 이거 말고도 공부 다른 거 더 많은데 아무튼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엔트를 땄고 물론 저도 3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저도 업지아가 야매인 부분이 조금 중간에 생겼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정석대로 공부를 한 타입이고 물론 청이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애니를 보게 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청이가 뚫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답장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